네, 이 문제에서는 위험 모형의 오차 항간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험 모형, 특히 여기서 3요인 모형을 위험 모형으로 했을 때, 이런 식의 식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죠. 왼쪽이 특정 자산 I의 초과 수익률, 그리고 오른쪽에 설명 변수가 위험 요인이 3개가 있고, 베타가 있고, 알파가 있고, 그리고 오차항이 있고, 이런 식의 모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파라미터 위에다 head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붙여놓은 건 이게 다 추정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파라미터가 알파 하나, 베타 3개가 있고, 이렇게 값을 넣고 나머지는 다 관측 가능한 변수들이고요. 그러면 왼 좌변과 우변의 차이가 있을 테고 그 차이는 오차항에 이렇게 햇을 붙여서 잔차항, 오차항에 계산된 값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나면 당연히 좌변과 우변의 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좌변을 가지고 계산을 하나, 우변을 가지고 계산을 하나 동일한 값이 됩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좌변에 있는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게 표본 평균이 되고요. 우변에 이렇게 계산해 놓고 우변을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역시 동일한 표본 평균을 얻게 됩니다. 같은 말로 두 개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나면 J라는 자산에 대해서도 좌변과 우변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측된 I의 초과 수익률과 J의 초과 수익률을 가지고 표본 공분산을 계산을 하는 거나 오른쪽에 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숫자를 다 이용을 해서 표본 공분산을 계산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할 거라면 굳이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을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강조해야 될 점이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가정은 이쪽에 있는 이 오차항하고 공분산이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0이라고 가정을 안 하고 그냥 여기 계산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공분산 식을 보면 이 엡실론 간의 공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0이라고 가정을 하고 무시해버리고 나서 계산을 한 식이 되고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좀 정리하면 모형에 바탕한 공분산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엡실론 간의 공분산이 0이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한다면 결국엔 이 두 수치 가지고 공분산을 계산한 것과 동일한 계산이 돼서 결국엔 표본 공분산과 똑같은 숫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계산할 거라면 모형을 가지고 알파, 베타를 추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숫자 가지고 그냥 계산할 거면 굳이 오른쪽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이슈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간의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왼쪽에 있는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좀 이상한 얘기 아닌가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테크니컬한 문제는 표본 공분산을 계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분산 행렬을 만들면 10개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 10행 10렬의 공분산 행렬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공분산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돼서 두 오차항 간의 공분산이 0이다라는 가정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 이렇게 분산 공분산 행렬을 만들었을 때 오차항의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을 함으로써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는
변화가 없는데 대각선 외에 있는 이쪽에 있는 공분산들은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강제로 임의로 작게 만듦으로써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